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교대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감동적인 이야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주위 분들이 보내주는 사연들입니다.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보다는 주변에 전해들은 이야기를 또 저에게 전달해서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슬픈 이야기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너무나 슬프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에게 전해준 것 아닐까요? 이번에 또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것을 가슴 아프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슬픈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아마 이 영상의 취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부부에 관한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교육대, 사범대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어린 시절 떠올려 보십시오. 엄마, 아버지 많이 다투셨죠? 행복하게 단란하게 사는 가정도 물론 많이 있지만, 또 일부 늘 불협화음 속에 엄마, 아빠가 다투는 것을 보면서 성장한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과 공부하는 과정 속에 대체로 부모님이 다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머님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수업이 끝나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에 가정의 아픈 이야기들을 가끔 제게 들려주면서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합니다. 저렇게 자녀가 전교 1등을 하는데, 교육을 잘 했는데, 물론 1등을 한 것만이 교육을 잘한 것은 아니겠죠. 또 인성적인 측면, 성적적인 측면, 다방면에서 좋은 교육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가정에 불협화음이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가정생활과 자녀 교육하고는 다른가 봅니다. 이번에 저에게 전달해 준 이야기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엄마 아빠가 다툽니다. 하루도 다투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남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습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늘 핍박을 받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남편이 회사 일이 잘 안 되는지 몰라도 늘 술을 마시고 와서 아내에게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언어 폭행은 물론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폭행까지 가해를 합니다. 자녀들은 늘 공포에 떱니다. 그래서 급기야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을 서로 내리고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때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보살필 것이다. 그런데 3개월만 유예하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남편이 다그치니까, 3개월만 당신 이걸 지켜주면 내가 이혼 도장을 찍어주겠다. 이게 뭐냐라고 재차 묻습니다. 당신이 출퇴근할 때 나를 살포시 안아주는 것으로 3개월 해줬으면 좋겠다. 좀 황당하죠. 이혼할 사람인데 출근하고 퇴근할 때 살포시 안아주는 것만으로 3개월을 유예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3년도 아니고 3개월이라면. 그래서 형식적으로 살짝 포옹을 해주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개월은 그냥 그렇게 지났는데
2개월째 들어가면서 아내를 안았을 때 너무나 살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 달은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잘 몰랐는지 몰라도 2개월째 들어가면서는 아내를 포옹하는데 너무나 살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라고 지나쳤는데 이제 3개월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몰라볼 정도로 살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출근해서 하루 종일 골똘히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어차피 이제 1개월이면 이혼을 하게 되고 남남이 될 것이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그날은 퇴근을 일찍 해서 물어봅니다. 자네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는가?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가? 아내가 여보 여기 앉아보세요 라고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실 3개월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았다. 근데 이제 의사의 말대로라면 보름도 남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며칠 전에 전해드릴 때 참 가슴이 먹먹했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암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제공은 남편 아니었을까요? 주벽이 심해서 언어 폭행뿐만 아니라 심한 육체적 폭력까지 가했고, 그래서 아이들은 몸서리칠 정도로 그 광경을 참아보지 못해 집을 뛰쳐나가야 됐고, 아내는 그것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고, 거기다가 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몰라도 이혼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아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폭력적인 상황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자신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점점점 아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통곡합니다. 내가 당신을 암에 걸리게 했고 죽게 만들었다고 통곡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슬퍼야 할 아내는 담담합니다. 눈물 하나 흘리지 않습니다. 이제 도장 찍지요. 이혼하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움켜쥐고 꾸겨 찢어서 내던져 버립니다. 이런 일이 소설에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화에 나오는 것인가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 역시 이 이야기를 듣고 가정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할지, 자녀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세상에 꼭 알려주었을 때 제가 반성하는 것은 물론이요, 만약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수정해야 되겠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학부모 여러분, 이런 일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